오늘 살짝 정리한 다음에 세금 계산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림 기억나세요? 네. 189페이지 왼쪽에 보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화면 보시죠. 자,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업자. 자, 이 사장님은요, 물건을 주워왔대요. 물건 주워와가지고 이 물건을 10,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이 사장님은 얼마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죠?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습니다. 됐나요? 자, 이걸 뭐라고 했죠? 더해진 가치, 부가가치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다. 부가가치세라고 했었죠. 됐나요? 자, 이 사장님은요, 10,000원짜리 물건 사왔대요. 10,000원짜리 물건 사와가지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대요. 얼마에 팔았냐면 30,000원에 팔았대요. 자, 그럼 이 사장님은 얼마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죠? 10,000원짜리 사와가지고 2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30,000원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부가가치는 얼마? 20,000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계산구조입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우리나라 계산 구조가 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나요? 자, 매출세액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 세금 계산합시다. 매출액 판매한 금액 얼마?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습니다.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였죠? 10%. 따라서 매출세액은 1,000원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자, 매입세액 계산해보죠. 구입한 금액 얼마? 0입니다. 주워왔습니다. 네.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보죠. 세금을 때린 금액 10%. 0에다가 어떤 걸 곱하더라도 0이 되겠다. 납부세액은 얼마? 매출세액에서 빼기 0을 빼주면 납부세액 얼마? 1,000원만큼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어제 했을 거예요. 그쵸? 네, 여기도 했을 것이고. 잘 들으세요. 오늘 진도 나갑니다. 자, 세금은 누가 신고하죠?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합니다. 얼마만큼? 1,000원만큼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납세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기분이 나쁘죠?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장님입니다. 나는 물건 주워와서 10,000원에 팔았을 뿐인데 세금을 얼마 내래요? 1,000원만큼 내라고 합니다.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난 단순히 물건 팔았을 뿐인데. 그쵸?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1,000원만큼 세금을 내기가 싫습니다. 사장님은. 당연하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10,000원짜리 물건 팔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내야 되겠까요? 10,000원짜리 물건 팔았으니까 10,000원 받아내야죠. 당연히. 일단은 10,000원을 받고요. 내가 1,000원만큼 세금을 내기가 싫으니까 너한테 뜯어올 거야. 요거 1,000원을 뜯어오게 됩니다. 네? 1,000원을 뜯어옵니다. 요걸. 됐나요? 네, 이렇게 1,000원을 뜯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장님 입장에선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쵸? 됐나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뜯어서 낸다라고 해가지고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거래징수. 자, 요거 써주세요. 어제 했던 그림에다가 좀 써주세요. 10,000원짜리 물건 팔았으니까 당연히 물건 값은 10,000원 받아야 되겠고요. 1,000원만큼 자기가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뜯어서 낸다. 요걸 뭐라고 한다?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거래징수 뜯어서 냅니다. 됐나요? 네, 요거 오늘 나갈 거예요. 거래징수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나쁘죠, 그렇죠? 예, 1,000원까지 뜯겼으니까. 됐나요? 자, 일단 계산 좀 해보죠. 매출세액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은 얼마? 30,000원입니다. 30,000원.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 봅시다. 세금을 때린 금액 몇 %? 10%. 매출세액은 얼마? 3,000원이 되겠고요. 됐나요? 자, 매입세액 계산해보죠. 구입한 금액은 얼마였죠? 10,000원이었죠. 그쵸? 구입한 금액은 10,000원에 대해서 10% 세금 때립니다. 세금을 때린 금액 1,000원만큼
네, 매입세액이 나오겠죠.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빼기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은 얼마?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은 얼마만큼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돼요? 2,000원만큼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를 받아내면 기분이 안 나쁠까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 3만원짜리 물건 팔았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요? 3만원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얼마를 뜯어내면 이 소비자한테 기분이 안 나쁠까요? 일단은 2,000원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00원이 뜯겼잖아요. 그쵸? 기분이 안 나쁘려면 얼마를 뜯어내면 돼요, 소비자한테? 표현이 좀 그런가? 3,000원을 뜯어내면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3,000원을 뜯어냅니다. 뜯어서 낸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거래 징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3,000원 뜯어가지고 어떻게? 2,000원 납부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1,000원은 뜯긴 거 많이 하는 거죠. 네, 요것도 쓰세요. 네, 3만원짜리 물건 팔았으니까 3만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3,000원을 뜯어내야지 2,000원은 납부하고 2,000원은 납부하고 1,000원은 뜯긴 거 많이 한다. 자, 결국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얼마에 사 먹는 거예요? 3만원이 아니라 33,000원을 주고 물건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요 1,000원, 요 2,000원. 근데 누구한테 결국에 뜯어낸 거예요? 네, 소비자 주머니에서 다 뜯겨서 나온 것이죠. 결국에. 그쵸?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네, 됐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89페이지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특징, 국가에서 내는 세금이다. 국세, 요거 어제 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접세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뜯어서 낸다.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 간접세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간접세에 대해서 오늘 좀 봤네요.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납세 의무자가 뭐였죠? 어제 얘기했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죠? 세금 누가 신고 납부해요?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해요. 사업자. 그리고 거기 표현이 뭐라고 돼 있죠? 담세자라는 표현이 있죠. 담세자가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 누구 주머니에서 결국 나온 거예요? 세금은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간접세라고 합니다. 요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갑자기. 됐나요? 네, 오늘 거래징수 좀 봤어요. 이렇게 뜯어서 낸다. 내기가 싫으니까 뜯어서 낸다. 됐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국가에서 걷는 세금 국세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요거 세금 걷어들이고요.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누구? 네, 사장님이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네, 소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고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개소세 아니었죠? 개별 소비세 아니었고요. 어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세금이고요. 여러 가지 단계마다 걷어들인다라고 해가지고 다단계 소비세라고 합니다. 사업장별로 세금을 때리고요.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단일 세율이다. 원래는 10%이죠. 그렇죠? 하나의 세율이었어요. 네. 그리고 물세라고 쓰셨죠?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 물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게 뭐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세금을 때리겠다.
즉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이걸 영세율이라고 했었고요. 오늘 영세율까지는 보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이제 특징들이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됐나요? 자, 요거 간접세에 대해서 봤고요. 자, 페이지 어디 넘어가시냐면 조금 뒤로 갈게요. 자, 어디 가시냐면 204페이지 가주시죠. 자, 204페이지 가주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래징수 방금 전에 뭐였죠? 뜯어서 낸다. 뜯어서 낸다. 그게 거래징수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거래징수 뭐 이거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어머 뒤로 갔네. 거래징수 밑줄 칠 필요 없겠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사업자가 사장님이 물건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에는 뭐 세금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한테 징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한테 뜯어서 내야 된다. 이걸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죠? 뜯어서 낸다. 거래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밑줄 칠 필요 없고요. 아까 그거 뜯어서 낸다. 그 과정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걸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중요해요. 자, 체크 좀 해주시고. 어제 세금계산서 한번 봤죠? 세금계산서 쓰면 뭐라고 써요? 과세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계산서라는 것은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어요. 뜯어냈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얘기합니다. 뜯어냈다는 증명서류가 뭐냐면 그거를 세금계산서라고 하고요. 제가 증빙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증빙 뭐예요?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볼까? 아까 그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기 그림 있죠? 방금 전에 잘 보세요. 자, 이 사장님은요 물건 10,000원짜리 팔았어요. 금액 얼마 받아야 되죠? 10,000원만큼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요. 그쵸? 1,000원만큼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뜯어서 냅니다. 이걸 거래징수라고 했죠? 거래징수를 했다는 증명서류가 뭐라고요? 세금계산서라고요. 여기 뭐냐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 이렇게 생겼어요. 세금계산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 세금계산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상을 끊어가지고 서로 나눠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래징수. 뜯어냈다는 증명서류가 되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 막 종류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자, 넘어가 주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줬다시피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썼어요. 종이로 쓴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건 계산서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손으로 썼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썼거든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요즘에 이론 문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해야 되느냐? 여기 발급 의무자 있죠? 자, 체크해 주시죠. 법인 사업자.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종이로 이렇게 쓰지 말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쏴줘라.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네, 종이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사업자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음 이상인 개인사업자. 아, 개인사업자이긴 한데 돈 많이 버는 개인사업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메일로 싸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됐나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돼 있죠? 막 여기는 1억이라고 돼 있고 여기 2억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깊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예. 자, 정리해 볼게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법인 사업자하고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 쌤, 그러면 돈 적게 버는 개인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종이로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즉, 법인 사업자하고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쌤, 전자적인 방법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가산세, 세금이 더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따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발급 시기 보시면요.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 준대? 일단 발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으로 발급, 뭐 발행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초딩적으로 써주다라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써주다, 발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써주는데 공급한 시기에 발급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공급이 뭐죠? 판매한 시기에 세금계산서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에 대해서 배웠었죠. 매출, 판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언제 써줘야 된다?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써줘야 된다. 그리고 전송 의무라고 있는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한테 전송해야 된다. 밑줄.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딱 싸줬어요. 그리고 다음날까지 국세청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 전자세금계산서 줬어요. 막 이러면서. 됐어요? 하여야 한다? 그래요. 하여야 한다. 뭐 혜택도 있는데 혜택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종이세금계산서 요거 주고받았어요. 종이세금계산서 주고받아가지고 막 보관해야 됐어요. 5년 동안 무조건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국세청에 이미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혜택 보면은 뭐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 면제 뭐 이런 거 있죠. 원래 창고에다 보관해야 돼요. 예. 여하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 사업자하고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된다. 그리고 언제 발급해줘야 된다? 공급한 시기에, 판매한 시기에 세금계산서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쏴줘야 된다. 그리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이메일로 쏴준 다음날까지 국세청한테 알려줘야 된다. 네, 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이따 문제 봅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지금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나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필요적,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써져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임의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 있죠. 딱 보기 나오기 딱 좋겠죠? 그쵸? 여러분들 이론 시험에 딱 나오기 좋은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공급하는 사장님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굉장히 길죠? 뭔가 쓸 게 많습니다. 공급하는 사장님은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대요. 물건 받는 사람은 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물건값하고 세액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작성연월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공급연월일. 정답은 4번이었어요. 세금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해요. 공급연월일 아닙니다. 요거 전통적인 문제가 되겠죠. 공급연월일 아니고요. 판매한 날짜가 아니라 작성한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세금계약서. 여기 보시면 공급자라고 써져 있죠. 공급자. 공급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쪽 부분이 좀 진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가 진하게 돼 있어요. 여기 뭐냐면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뭐 이거 1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 1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번호라고 돼 있죠? 여기만 조금 진하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가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습니다. 이쪽 공급가액이 있고요. 여기 세액 요거 적는 게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작성연월일 되어 있죠? 네, 여기 작성연월일 여기가 필요적 기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요거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여기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간에 앞서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219페이지입니다. 네, 219페이지 가주시고요. 연습 문제 219페이지입니다. 자, 21번 문제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세금계약서의 일부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아직 잘 못 이었죠? 그쵸? 공급하는 사람이 뭔가 쓸 게 많았어요. 그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여긴 진하게 표시가 안 돼 있죠? 그쵸? 여러분들 시험이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작성한 날짜 중요하다고 했고요. 물건값하고 세액이 여기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했나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림으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게 있고 아직 풀 수 없는 게 있는데 세금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맞습니까? 1번 맞나요? 법인 사장님하고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장님은 전자세금계약서 발급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약서,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장님이었죠. 그쵸? 돈 적게 버는 개인 사장님은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반드시가 틀렸어요. 자, 2번. 세금계약서를 언제 발급해줘야 되죠? 원칙적으로 세금계약서를 판매한 시기에, 공급한 시기에 발급해줘야 됩니다. 써줘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세금계약서를 발급하였을 때, 전자세금계약서 써주었을 때, 이메일로 써줬을 때 언제까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알려줘야 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맞는 표현,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됐어요? 이게 틀렸어요. 4번은요 안 배웠어요. 수입의 경우에는 누가 발급해 주냐면 세관장이 발급해 줍니다. 이건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미리 좀 알아두세요. 수입의 경우에는 그 세관을 건너오게 되죠. 그렇죠? 세관에서 세관장이 이렇게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전자세금계약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맞나요? 세금계약서 언제 발급해 준다고요? 판매한 시기에, 공급한 시기에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었죠. 그렇죠?
예외도 있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예. 자, 그리고 언제까지 전송해줘야 되죠? 국세청장한테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이 예외도 배울 거예요. 맞는 표현이에요. 자, 3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더 낸다라는 뜻이에요. 더할 가짜고요. 네, 미발급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 등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 써주면은 미발급 가산세가 있구나. 그리고 국세청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전송 안 하게 되면 미전송 가산세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됐어요. 4번 보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누구 발급한다고 했죠? 법인 사장님들. 맞죠? 직전 연도에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장님인데 아까 기억나세요? 10억이 아니라 1억인가 2억이었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2억이었어요 무조건. 지금은 애매해졌죠? 일정 규모 이상이죠? 네, 요 내용이 틀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1억 아니면 2억입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장님인데 1, 2억 여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잠깐 앞으로 넘어가죠. 다시 그 예외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외하고 쉬도록 할게요. 됐나요? 예외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쉬는 게 좋겠죠. 오늘 나갈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2교시 때부터 실무 바로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 206페이지입니다.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206페이지 보시면 왜 그러냐면 왜 많이 안 하냐면 어제 총칙 부분 했잖아요. 총칙 부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 네 그러합니다. 나도 알고 있죠. 네 그걸 꿋꿋이 나간 거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204페이지 보시면 204페이지래 206페이지 보시면 교부 시기가 딱 나와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줘야 된다? 공급한 시기에 발급해줘야 된다. 여기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뭐라고요?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써줘야 된다? 판매한 시기에 세금계산서 써줘야 된다. 되나요? 그리고 여기 발급시기 특례라고 되어 있죠? 예외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네요. 공급시기 전 특례가 있고요. 판매하기 전에 발급해주는 게 있고요. 공급시기 후 특례가 있습니다. 판매했는데도 발급 안 해주다가 나중에 해주는 게 경우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외도 나오니까요. 예. 자 그리고 어디다 체크해 주시면 1번 2번 있죠? 네, 2번은 됐습니다. 네,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세무사 공부하는 거 아니죠 우리? 네, 우리는 자격증 목적 적합하게 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여기다가만 밑줄 쳐주시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체크만 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급시기 후 특례 있죠?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1번하고 2번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3번까지는 됐고요. 1번 보시면 당해 월에 말일자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급하는 경우 그리고 2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 합계해가지고 그 기간에 종료일자로 한꺼번에 발급하는 경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죠? 네,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밑줄은 쳤는데 자 메모장을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 보시죠. 쓰는 시간은 나중에 드릴게요. 자 여기가 공급한 시기라고 합니다. 공급한 시기 공급이 뭐죠? 판매한 시기 판매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칙입니다. 판매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예외가 있었죠. 특례라고 해가지고 공급시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특례.
판매는 요때 했는데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세금계산서라고 해요. 먼저 줬다. 근데 이런 표현은 됐고요. 공급 시기 판매하기 전에 한 예외가 있대요. 특례 지금 1번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공급 시기 후 특례라는 게 있대요. 이걸 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굳이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요거 특례 2번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특례 2번이라고 할게요. 공급 시기 후 발급 특례.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판매한 시기에 발급해 줘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된다. 근데 공급 시기 전 특례가 있어요. 뭐라고 밑줄 쳤죠? 발급일로부터 언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을 때, 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계약금 같은 경우에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 이럴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좀 상황입니다. 됐고요. 공급 시기 전에, 판매한 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공급 시기 전 발급 특례 1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공급 시기 후 특례입니다. 판매했을 때 발급을 안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후 특례 인정이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 나와 있죠? 네,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1번은 뭐냐면요. 읽어보면 거래처별로 1여거래, 여기 뭐였죠? 달력할 때 역자예요. 한 달 동안 공급가액을 합산해가지고 월의 말일자로 하는 경우, 이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월 24일이군요. 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었대요. 9월 1일이 됐대요. 9월 1일 날 물건 팔았어요.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팔았을 때 세금계산서 줘야 되겠죠. 그쵸? 9월 1일 날 세금계산서 한 장 끊어줬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9월 2일이 됐대요.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물건 팔았대요. 그럼 세금계산서 또 끊어줘야 되겠죠. 9월 3일이 됐대요. 그럼 세금계산서 또 끊어줘야 되겠죠. 30일까지 계속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월의 말일자로 해가지고 9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전체를 합계를 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체 금액을 합계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방법이 있다. 그게 후 세금계산서다. 이해됐죠? 월의 말일자로 이렇게 끊어주는 방법. 한꺼번에 합치는 거잖아, 그냥. 됐나요? 자, 그리고 2번에 대한 예시입니다. 요건 뭐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별로 한 달 이내에 거래 관행상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 합계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24일이군요. 그쵸? 9월 24일부터 예를 들어서 10월 10일까지 거래가 발생했대요. 9월 24일 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9월 25일 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9월 26일 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건 말일자가 아니라 종료일자로 해가지고 10월 10일자로 해가지고 전체 합산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법이 있다. 아니,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합산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끊는 방법이 있구나. 실무에 계신 분들은 요거 많대요. 생각보다 2번이 많대요. 나 1번 많이 봤는데 여하튼 1번, 2번 이런 거 생각보다 많대요. 원래 원칙이 뭐다? 판매한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게 원칙이다. 판매 이전에 대가를 받았을 때, 판매 이후에 합산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됐나요? 오, 됐군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최신 기출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풀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겠습니다. 402페이지 가주시죠.
402페이지. 402페이지 가시면 13번, 14번, 15번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였죠. 그렇죠. 자, 13번 문제 어제 보기 1번만 봤는데요. 네, 보기 1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기 2번 보시고요. 됐나요? 보기 4번까지 보세요. 3번은 아직 됐고요. 네.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4번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됐나요? 자, 13번 문제. 잘못된 것은 1번 보기 맞나요? 자, 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2번 보기.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법인사업자하고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장님들이었죠. 그렇죠? 알고 계시고요. 3번 보기는 아직 안 배웠어요. 4번 보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뭐였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누구? 사장님. 담세자가 누구였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 세금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왔죠.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에 해당된다. 되게 어렵게 써져 간접세 맞죠? 네, 맞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3번은 안 배웠는데 정답은 3번이구나. 모르겠으면 3번이지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렇군요. 네. 14번 문제 못 풀고요, 아직. 15번 문제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거든요.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세요. 요거 좀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십시오. 자, 교재 페이지 어디 가시냐면 412페이지입니다. 네, 412페이지 13번, 14번, 15번 문제가 세금 부분인데 14번 문제 방금 전에 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네. 기억이 나실려나? 기억이 안 나죠, 잘. 공급하는 사람이 뭔가 쓸 게 많았어요. 등록번호, 성명, 명칭, 이런 게 있었고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중요했었죠? 물건값하고 세액, 부가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됐나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임의적 기재사항을 외우지 마세요. 되게 많으니까.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4번. 됐군요. 422페이지 가겠습니다. 422페이지 13번, 14번, 15번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13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세금계산서 거래징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죠? 어제보다. 총칙 내용이 되게 양은 많은데 잘 안 나와. 근데 전체적인 부분이었고요. 오늘 배운 부분 생각보다 잘 나와요. 세금계산서 부분. 해보시죠. 잘못된 것은 세금계산서하고 거래징수 뜯어낸다는 서류죠. 세금계산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네, 모르겠으면 3번이죠. 그렇죠? 네, 모르겠으면 3번인가요? 네, 3번이죠. 네. 이건 책에도 없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이 물건을 판매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뜯어내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했죠? 거래징수라고 했었죠? 공급받는 사람한테 뜯어서 내야 된다. 이걸 거래징수라고 했어요. 맞는 표현이 되겠고 2번 보기 물건을 공급한 시기에 판매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줘야 된다. 써줘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게 원칙이었죠? 예외도 있긴 있었죠. 네. 3번은 책에도 없고요. 4번 맞나요? 이거 했는데 방금 전에 판매 시기가 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예외, 특례. 공급한 시기 전 특례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돈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공급 시기 후 특례도 있었죠. 3번은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는 자한테 발급해줘야 된다.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요. 책이 없고 공급받는 자한테 써줘야죠.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약간 이거 잘못, 이거 사기죠. 거의 사기 당할 수 있어. 되세요? 자, 14번 15번 못 풀고요. 넘어가 주시죠. 야, 역시 모르겠으면 3번이었어. 영세율 나와 있고 여기 갑시다. 433페이지. 계속 나오죠. 433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13, 14, 15번 문제가 3번 문제인데 15번 문제 볼 수 있습니다. 15번. 근데 이거 아까 푼 문제예요. 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그쵸? 네, 법인 사업자고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장님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야 되죠. 그쵸? 반드시가 틀렸죠? 네, 1번이 틀렸습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발급해 줍니다. 네, 그거 좀 한번 그냥 알아보세요. 471페이지. 471페이지 13번, 14번, 15번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15번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안 한 내용도 있긴 있네. 근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맞나요?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쵸? 공급시기 전 특례였죠. 그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대요. 돈을 받았다 이러면은 인정해 준다. 예외이지만 인정해 준다. 돼서요. 2번 보기 맞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안 쓰면 안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는 반드시 써 있어야 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 받은 겁니다. 네, 정답은 2번.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3번 월합계 세금계산서. 이거 뭐죠? 후특례죠.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한꺼번에 합산해가지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안 했죠? 이거 맞아요. 네. 거기 앞에 써 있어. 이따 볼게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죠. 그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80페이지 가주시죠. 480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많이 나오죠? 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하는 사람이 뭔가 쓸 게 많았어요.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됐어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외워지셨나요? 지금 물건값,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작성연월일.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임의적 기재사항을 외우지 마세요.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요거 체크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10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음 달 뭐 10일까지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왔는데요. 206페이지에요. 206페이지 보시면 특례가 있죠. 특례 보시면 공급 시기 후 발급 특례 요거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합산해가지고 발급하는 거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딴 거 알면 요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체크만 할게요. 여하튼 그러합니다. 네, 실 건데요. 4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있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내가 잘못 써줬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수정해줘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써줬대요. 그럼 안 되겠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써줬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수정해야 됩니다.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이쪽 부분은 뭐냐면 택시, 노점, 행상,
자판기한테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택시 타고 왔어요.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했는데 택시 아저씨는 빠르게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손님들 받으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면제시켜 준다는 뜻이고, 노점 행상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시장에서 파 팔고 있대요. 할머니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럼 파로 맞겠죠, 그렇죠? 예, 교부 의무 면제입니다. 자판기야 세금 계산서 끊어주라. 말이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줘도 된대요. 써주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세무 2급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영수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수증은 소비자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소비자 업종들한테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영수증도 할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에요. 거래징수가 뭐였죠? 뜯어냈다 라는 증명서류가 뭐죠? 네,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 이쪽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요거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네, 이쪽 부분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공급시기 전 특례, 공급시기 후 특례까지 요즘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전자적인 부분하고 요거 섞여가지고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면제할 수 있다. 뭐 영수증, 소비자들한테 영수증 발급해줘야 된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